네, 이제 국내 증시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어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짚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전히 1순위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와, 근데 연일 상승률 차원에서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장의 예상치보다 무려 1조 원 덜 나온 영업이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악재 소멸에 대한 반영인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오늘 또 한 번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 돌다리 두드려 볼 거고요. 이어서 2위는 삼성전자를 따라서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차지했네요. 다만 어제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와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SK하이닉스의 HBM용 TC 본더를 제공하는 그런 협력 업체인데요. 어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장비단을 점검할 때 한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유효 의견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한미 반도체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 보시면 HBM 생산량을 월 6만 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전해드린 SK하이닉스의 월간 생산량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작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기울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한미 반도체 실적 조금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이 부분도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 3위에 오른 기업은 역시나 삼성 SDI였네요. 최근 들어서 삼성 SDI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셀 소재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간에선 아직 실적은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분석들 참 많이 저희 듣고 있는데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 정말 그 실체는 좀 다른 듯 보입니다. 어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각 사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를 좀 취합해봤더니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총 도합은 조금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흐름,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감과 실체는 엇갈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저희 기억해봐야 될 포인트 같고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정말 오랜만에 1%대 상승을 보는 것 같은데요. 호재가 있었죠. 미국의 아마존에서 업계 최초로 이제 온라인에서도 자동차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물론 아마존과는 2023년부터 계속해서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정말 자동차를 인터넷에서 15분 만에 구매하는 그런 날이 도래한 걸까요? 앞으로 현대차 판매 실적에 얼마큼 기여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5위에는 어떤 기업이 올랐을까요? 역시나 기아보다 LG화학이 오늘도 먼저 돼 있습니다. LG화학 같이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안에서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좀 재미있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서 트럼프 2기 수혜 섹터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 여기에 조선 방위는 저희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까지 꼽았습니다.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또 친전통 에너지파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LG화학의 흐름도 계속해서 주시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6위에 오른 건 기아였네요. 기아는 현대차보다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2% 가까운 강세. 그러나 딱히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냥 호주의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친환경 차를 모두 다 제공했다라는 점 그냥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른 기업. 유한양행. 어제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한 7개 종목 가운데 이름을 올렸었는데 오늘도 들어와 있네요. 무려 10% 급등.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진 대표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HK 이노엔이라든지 HLB에 대한 기대감이 넥스트 렉나자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렉나자에 대해서 병용요법에 한해
굉장히 고무적인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도 또 궁금해지네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함께 기대감을 받고 있는 바이오주까지 개인 순매수 탑7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장 투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분기까지는 실적 전망들이 조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옥석 가리는 게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옥석 가리면서 간밤에 나왔던 악재들, 우리 오늘 장 초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두 가지 체크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은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건 반도체였어요. 와, 우리 대표님께서 또 한 2주 전부터 이제 반도체는 조금씩 사봐도 된다,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외국인 순매수 가장 탑에 올랐어요. 저희 이거 믿고 가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좀 의미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반등 시그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이 좀 반등이 확인이 그리고 해결이 되는 부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바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지속해 왔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점이 좀 그래도 고무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노출되어 있던 사실 실적 안 좋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상치보다는 좀 더 제가 숫자로 봤을 때 더 좀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노출된 악재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또 HBM 다음 세대인 4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워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추이는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젠슨항 쪽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테스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에 업황은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경쟁력에 대한 우려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시세에서 시세가 좀 중기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외국인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매수로 유지를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이다라는 포인트 다시 얻어봤는데요. 어제 물론 잠정이었기 때문에 부문별 실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파운드리 적자가 뭐 거의 2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뼈아픈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악재에서 좋은 거를 뽑아서 생각해 보면 파운드리가 이렇게 적자면 TSMC 매출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내일이죠. TSMC 매출 나오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기대해 볼 만한 우리 기업 있나요? 일단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TSMC 하면은 사실 에이징랜드가 좀 협업 회사로 굉장히 좀 유명하긴 하지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 이오테크닉스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로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일단 뭐 TSMC도 있지만 좀 HBM 시장 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향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TSMC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협업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TSMC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과의 협업에 애플과의 이런 라인에도 협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있고 또 4분기 때부터는 지금 TSMC양 매출이 또 찍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기대감을 굉장히 가져가고 있고 HBM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
이오테크닉스가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지만 또 TSMC 쪽으로의 협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의 가시화 4분기 늦어도 2025년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오테크닉스를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어요. 강하게 좀 이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제 HBM 관련돼서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장비 회사로 후공정 쪽에 굉장히 좀 필수적인 3가지 레이저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 후공정 관련돼서 레이저 장비 많지만 특히 필수적으로 후공정단에서 있는 이 레이저 장비들이 앞으로 HBM 시장 쪽에서의 이런 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3거래일 정도 약간은 상방의 가격이 약간 막혀 있는 구간이긴 했지만 지금 121선의 저항대를 최근 돌파를 해줬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때 10월 15일에도 좀 상승세가 나왔었고 이때 7월 17일에도 시세가 좀 나와줬었는데 항상 저항을 좀 시원하게 돌파해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121선의 안착 흐름이 나왔고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HBM 쪽으로의 매출이 잡히거나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비슷한 양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금 약간의 단기적 시세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내일 TSMC도 매출이 나오죠. 이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HBM 라인 쪽으로 또 삼성전자, 애플까지 고객사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 우리 이지은 대표께서 항상 고객사 튼튼한 기업들 많이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그때 리노공업이었나요? 그렇죠? 네, 거기서도 맞습니다. 또 한번 저희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오테크닉스, TSMC 뭐 여러 가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 적자는 예상보다 안 좋았고 또 메모리는 예상만큼 또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 미국 블랙리스트에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포함됐다라는 리서치 분석이 있었어요. 메모리 쪽이 자꾸만 압박을 받던 게 중국의 영향이 컸는데 이제 중국의 추격은 좀 안심해도 괜찮은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 기업으로 지목이 된 거거든요. 미국에서요? 네, 네. 사실상 제재 대상에 오른 거는 맞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군사 기업으로 그러니까 군사 기업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해서 뭐 수출 규제라던가 그리고 통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기업의 이미지적인 부분들은 좀 타격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부분 이제 뭐 파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지금 어쨌든 기술적으로 창신 메모리 쪽에서 뭐 DDR5는 수율이 안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DDR4라든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고 어쨌든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저가에 대한 물량 공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건 그 많은 인구와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산업 쪽에 뻗쳐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인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고사양 쪽은 수율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창신 메모리 쪽에서 중국에서 자금 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쪽에 있어서 DDR5 쪽에서도 수율이 금방 따라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긴장감을 저는 늦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창신 메모리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뭐 PC나 모바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2분기 이후에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도 잘 나왔잖아요. 네. 그게 또 반도체의 업황 자체를 끌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 해석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묶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치고 오는 중국을 자를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전체적으로 오팍을 회복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방이 뚫릴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는 요쯤에서 마무리해봐도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왜 흐름이 달리 갔을까요? 보통 HBM 라인 좋으면 뭐 한미 반도체 뭐 같이 줄줄이 잘 가는데 어제 유독 큰 낙폭은 아니었지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들어서 다른 나라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갔고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밖에 안 네, 됐는데. 지수 기준으로 아쉽죠. 일주일이라서 한 달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일주일 기준으로 워낙 그동안 힘들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결국 삼성전자가 있었고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부각이 좀 강하게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전반적인 매수세에서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그동안 너무 답답했던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오른다고 그러면서 좀 수급이 싹 쏠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HBM4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잠깐 하면 지금 HBM3E에 대해서 양산을 원래 작년 4분기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못했습니다. 또 못했는데 올해 상반기 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HBM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때 하겠다. 또 이제 스케줄을 또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적인 심리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싶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와 함께 연동돼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HBM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안 된다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난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원한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CES 이후에 시장이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와 가장 연동된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다 보니 역시 SK 하이닉스 또한 살짝은 주춤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훼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수급 쏠림이라든지 엔비디아 여파도 있고 이래저래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이 치이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SK 하이닉스를 향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장비단도 항상 체크 같이 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냐 한미 반도체냐 어제 우리 이조 본부장께 이런 질문 드렸더니 매번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라고 하셨어요. 이준 대표님은 어떤 픽을 하시겠어요? 저도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이게 진짜 고민이 되는 게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에 대한 모멘텀이 또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워낙 뭐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기업이고 지금 수출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12월에 수출 데이터를 보면 한미반도체 수출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의외로 반도체 수출이 잘 나왔네라고 12월 달에 생각을 했는데 그 중심에 한미반도체 수출도 호조를 같이 좀 보였다는 세부 내역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점유율을 우리가 2027년까지 20%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한 90% 정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마이크론 쪽에서도 80% 정도는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가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이 공격적인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나라와 지역에 지금은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과 나라에 다변화하면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미반도체 이런 장비는 당연히 같이 좀 연동되는 흐름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조금은 더 가볍기 때문에 아마 시세 흐름이 어저께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저도 사실 놀랐는데 추가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정말 너무 좋았는데 시장에서는 그 빛을 하나도 발휘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마이크론이라는 그 모멘텀을 얻고서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억눌려 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좀 더 빠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둘은 떼놓고는 볼 수는 없는 기업들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한미 반도체 우리가 돌아보면 작년 여름이었죠. 그때 새롭게 신화를 썼는데 그때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반도체 정리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자,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간밤에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나와서 이 부분 먼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대처법부터 같이 궁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 양자랑 태양광 쪽이 급락을 했습니다. 양자 관련주 대장으로 꼽혔었던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모두 다 40% 급락.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우리도 같이 좀 수혜를 누린 그런 격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저께 이제 제 지인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빠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직접적으로 양자 이쪽이요? 아니면 국내 증시요? 양자 쪽, 이제 미국 쪽에 미국 투자를 쪽이요? 하시는 분인데 수익률이 거의 뭐 300% 이상이었는데 지금 100%대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만 100%면?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그쵸. 없더라고요. 네. 제가 대답을 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날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젠스낭 발언이 방아쇠를 당겨줬는데 하락으로 우리가 상용화까지 사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기술을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상용화 오래 걸린다 했어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2030년에는 그래도 상용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의 발전이 빨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여기에 젠스낭이 양자 컴퓨팅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은 했지만 최대 30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쪽에서도 큰 폭의 시세 조정이 나왔고 또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시세 조정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어요. 어저께 혼조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역시나 시장은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인플레에 대한 이런 우려가 상당히 좀 짙어지는 모습이고 뭐 지금 뭐 연준 이사가 그 부분을 좀 잠재우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그 기저에는 지금 트럼프와 파월의 계속해서 줄다리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이게 쉽사리 잡히지 않을 거라는 연준 쪽의 그런 생각들이 금리 인하 이외가 아니라 금리 자체를 지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앞으로 더 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데 그 상황에서 그럼 결국에 시장은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가장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쪽이 젠스낭의 발언과 또 시장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도 강하게 나온 것 같고요. 이 불안한 심리가 주가에 좀 작용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려됐던 부분은 제가 차트를 대부분의 종목들을 좀 보니까 지지를 하는 라인 쪽에서의 조정이 아니라 지금 거의 다 지지선을 좀 무너졌어요? 이탈하는 흐름. 그러니까 갭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뭐 많은 기업들과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이쪽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이슈는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정에 대한 기간이 조금은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성향 차이일 것 같아요. 난 100%에서 마무리하겠다 하시는 분은 만약에 보유자의 영역에서 마무리하시는 거고 나는 양자가 뭐 유엔에서도 양자암호의 해라고 지정을 한 만큼 이거는 더 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관점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도 좀 비슷하게 봐야 될까요? 어제 뭐 개별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투자 의견을 조정했다라는 거 좀 걸리긴 합니다. 최근에 OCI라든지 태양광 쪽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어제는 좀 쉬긴 했지만. 네, 태양광 업황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좀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해석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태양광 쪽의 종목들의 흐름들은 나쁘진 않았는데요. 근데 어저께 말씀하신 종목들을 제가 좀 봤는데 또 미국 쪽에서 이런 조정 흐름이 있었지만 저는 아직까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제 조정 흐름이 크게 뭐 훼손하는 정도, 추세 자체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시장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뭐 솔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시세 흐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의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들은 나오지만 이게 막 크게 부각을 받고 시장에서 막 급등 양상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호흡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는 쪽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악재 이제 마무리해 볼 텐데 방산까지 좀 체크는 해 봐야 될 때 보입니다. 일단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방한을 연기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났습니다. 우리의 또 가장 방산 업체들의 어떤 큰 수주 국가 가운데 하나가 폴란드이기 때문에 무기 수출에 위기에 닥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방산도 보면 하나여로도
어제 저희 이조 본부장과 얘기했을 때 드론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 네. 괜찮다 싶었는데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찬물이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최근에 현대로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이야기 나왔던 게 1월 달에는 폴란드 수주 받을 수 있다, 계약 될 그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된다. 지난번에 미뤄졌던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이런 리스크나 이런 좀 내부적인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연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체적으로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됐던 부분이다. 근데 1월 달에는 다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거를 어제 뒤바꿔주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앞서서 말씀하신 폴란드 방안이 연기가 됐고 또 30조 무기 수출에 대한 위기다. 라는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방산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시적인 이런 노이즈로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나라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실적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분기 때도 특히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좀 기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드론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게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숫자로 어떻게 증명을 해내는가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같이 봐서 조정의 구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방산과 조선을 좀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또 방산 관련돼서 뭐 모멘텀을 가져갈 그 조선 관련돼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4월 달로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실적 시즌이 돼서 저는 그렇죠. 방산주들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뉴스를 오늘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길게 봤을 때 펀더멘털의 훼손은 없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바에 실망감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LIG 넥스원이었나요? 편입 이슈 있죠. 2월이었나? 네, MSCI도 편입 이슈를 받고 가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실적 시즌에 대한 옥석을 좀 가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선, 바이오, 폴더블, 화장품 굉장히 많은 옵션을 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5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재밌네요. 몇 개 추려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어제 유한양행 또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에 알테오젠 또 정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제 시장 반응 보면 CDMO가 더 좋더라고요. 바이오텍은 또 무너지고. 이거 뭐 맨날 달라져가지고 저희 어디다 중심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어저께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라던가 이런 네. 종목들도 또 시세 다 흐름이 살짝 빠지더라고요. 부진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 수출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라는 그 일정 하나만 보고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이번에 반도체 CES 일정 이후에 소부장 기업들 세론인가 끝인가 했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모멘텀과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있는 기업들은 저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꾸준히 큰 그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이라던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집권하기까지 시간이 한 1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에는 생물보안법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CDMO 관련돼서 약가 이나 바이오시밀러 결국 경쟁을 붙일 거고 선의의 경쟁에서 그 결과물적으로 약가 인하가 될 것이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항상 우리가 그러면 거론이 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고 또 셀트리온이 이번에 CDMO 쪽으로의 이런 출사표를 또 던졌고 네. 이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또 신약도 우리가 개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정들이 좀 맞물려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시장은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워낙 시장 자체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다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몇 거래일 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가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은 시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단단하고 대형주들 실적이 잘 나오는 쪽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쪽으로의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그 전부터 우리가 항상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꾸준하게 관심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의 영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우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실적이 탄탄히 받쳐준다면 우린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은 게 조선, 폴더블, 화장품 아니면 또 오늘 시장에서 실적 받고 좀 선방해 줄 수 있는 기업 있다면 또 궁금하고요. 뭐 섹터에 대한 힌트 주셔도 좋고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시장은 좀 안심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도 없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나라 예전에 조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북미 쪽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그럼요. 인도와 또 일본까지도 네, 그래서 저는 조선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도 물론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좋은 거는 맞지만 지금 그 안에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최근 엔진주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 좋더라고요. 좋았거든요. 네. 근데 엔진주들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 뭐 KSP라든지 이런 중소형단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형주의 흐름이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키 맞추기 쪽으로 해서 그렇죠. 중소형단에서도 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조금은 늦게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약간은 부담스럽지 않은 약간 박스권의 자리에 위치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용 엔진 밸브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지금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큽니다. 3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1위 기업이고요. 하나 엔진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주 많이 받고 있고 몸집이 늘어날수록 같이 좀 직접적인 수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엔진을 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율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이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최근 하나 엔진의 시세도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고객사 항상 말씀드리는 고객사도 또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진 대표께서는 늘 종목 발굴에 참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한화엔진 최근에 급등해서 또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KSP라는 밸브 기업 저희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못한 얘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모셔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